예,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예비 고3들이 지금 고2 겨울방학이 시점이니까 앞으로 2022학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강원대학교가 뭐 2022학년도에 뭐 달라지는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징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2022학년도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수능 최저가 없는 거는 네네. 동의를 하고요. 네. 가장 크게 바뀐다, 뭐 바뀌는 특징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네. 지역 균형 전형으로 명칭이 바뀐다. 라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는 점입니다.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예. 네, 아마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네네. 그 공정서 강화 방안에 의해서 명칭을 지역균형 전형으로 네네. 아마 바꿀 거고요. 네. 광운대학교도 그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지역균형 전형 같은 네네. 경우에는 선발 방식이 크게 바뀌는 건 네네.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정량화해서 수치화해서 반영이 되는 이 부분은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요. 가장 네네. 크게 바뀌는 부분이 뭐 학교 추천이나 학교당 추천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받겠다, 뭐 어떤 네네. 내용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이런 것들은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네. 저희가 안내할 예정이니까 그때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이 교과 전형 준비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좀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지금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뭐 팁이 있겠지만 네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이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달리 네. 교과 성적이 정량화되고 수치화돼서 반영이 된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선생님? 학생부에서요? 교과 내신 등급? 네, 교과 성적? 네.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 말은 1등급부터 학생들을 세워가지고 네. 그 순서대로 학생을 선발한다 네. 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내가 좀 높다, 좋다라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학생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게 네. 그 각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도 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걸려 있으면 이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가 합격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분명히 내가 교과 성적이 높더라도 네. 그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학생은 절대 합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네네. 그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의평가 보잖아요. 뭐 네네. 6월 모평이라던가 네네. 9월 모평이라던가 그런 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수능 최저가 있다면 네. 그 부분 내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를 좀 고려해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하나는 어떤 거죠? 다른 하나는, 저는 학생들이 이제 교과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최소 그 대학의 3개년도 입시 결과는 좀 분석해보고 지원을 하시길 좀 권합니다. 3개년도요? 네. 네. 그러니까 꼭 3개년은 아니지만 최소 3개년은 최소. 좀 네네. 고려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정량화돼서 들어가다 네네. 보니 그 실제로 이 합격한 학생들 교과 성적이 좀 낮다, 네. 입시 결과가 좀 낮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다음에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 과에. 그거를 공개해서 보고 아 네. 여기는 좀 낮구나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량화된 수치다 보니까 내가 지원했을 때 합격하겠구나 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 해에 뭐 경쟁률이 낮은 학과가 네네. 있었다라고 하면 다음 해에 엄청나게 경쟁이 또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입시 결과만 좀 고려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3개년도를 좀 비교 분석해가지고 나랑 내가 지원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추이를 좀 살펴보라는 네, 말씀이시겠네요. 맞습니다. 앞에서 이제 교과 전형 충원률이 이제 높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혹시 이제 예비 번호를 다 부여하잖아요. 네. 네. 그럼 예비 번호를 부여하는데 그 학생까지 전화나 뭐 합격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로 없어요. 그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예비 번호를 부여되지 않은 학생을 부르나요? 이거는 좀 대학마다 네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결국에 그 대학에서 수시 때 네네. 그 모집하는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네. 이 인원은 정시로 이월이 됩니다. 다음 모집 시기로. 네네. 네네. 정시로 모집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정시 모집 요강 때 발표했던 그 인원과 이제 최종적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상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정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네네. 최종 모집 인원은 홈페이지에 공지하니까요. 그걸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광운대만의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광운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많이 알려주세요. 강원대는 전형을 설계할 때요. 네네.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학생들한테 부담감을 좀 최소화하자였습니다. 그렇다 네네. 보니까 교과 전형에도 네. 수능 최저가 없었고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수능 최저는 당연히 없고요. 네네.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좀 줄여주고 그쵸. 싶어가지고 면접이 되게 걱정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을 좀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있나요?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서류 평가할 때 기본 자료는요. 학교 생활 기록부와 네. 자기소개서로 이루어지고요. 네네. 아까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 평가 이후에 네. 2단계에서 면접을 하는 다단계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음, 면접이 없는 네네. 그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100% 아까 제출해야 됐던 네네. 그 서류만 100%로 일괄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소개서는 내는 거고요. 학생부랑 같이. 네. 광운대학교 서류는요. 자기소개서와 네. 학교생활 기록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내고 면접이 없으면은 그 부담 하나는 크게 더 는 거겠네요. 그래도.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그 면접이 없는 전형들에 해당되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된다. 네네. 예를 들면 뭐 고른기의 전형이라던가 농어촌이라던가 뭐 특성화 보조자라던가 이런 전형에 본인이 해당된다라고 하시면 네네. 이 전형을 지원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들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면접이 있는 네네.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떤 전형들이 있냐면요. 네네. 저희 강원대학교를 가장 대표하는 광원 찬빛 강원 찬빛? 네, 광원 찬빛 네네. 인재 전형이랑 소프트웨어 전형이 네네. 있고요. 그 중에 좀 급속도로 좀 인기가 네네. 올라가고 있는 전형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네네. 우수 인재 전형이 있고요. 이 전형은 앞에서도 아까 설명했지만 네.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저희가 선정되면서 네. 이 분야의 학생들을 좀 인재를 네네. 양성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을 선발할 때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좀 우수한 인재를 네네.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광운 찬빛 인재 전형이랑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 이 두 개 전형을 한 학생이 다 지원할 수도 있나요? 네, 두 개 다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네. 두 전형에서 그 모집 단위를 다 선발하고 있어요. 똑같은 모집 단위도 있어요? 네, 컴퓨터 정보 공학부라던가 네네. 소프트웨어 학부라던가 정보 융합 학부는 이게 강원 천빛 인재 전형이랑 네네.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 둘 다 선발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지원이 가능하세요. 이게 그러면은 두 가지 전형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네네. 하면 일단은 뭐 서류 평가라던가 평가 항목이라던가 네네. 뭐 면접이 있다 이건 다 동일해요. 네. 동일한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면접 평가에 대한 항목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광원 천빛 인재 전형에선 논리적 사고력을 본다면 네.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지. 그게 제가 또 많이 받았던 네네네네네. 질문 중에 하나여가지고 특히 학생들이 어떻게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요. 선생님 문제 해결 능력이라면 문제가 주어지고 네네. 그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풀이 과정을 네네. 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네. 광운대학교 면접 전형은 문제 제시형이 아닙니다. 문제가 주어지는 건 전혀 없고요. 네.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은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에 작성되어 있는 활동 중에 이런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